제가 이게 좀 됐는데 스레드에서 이런 글을 썼었어요. 챗GPT 제대로 못 쓰는 사람 특징이 AI가 쓴 글은 티가 난다고 한다. 약간 자극적으로 조금이라도 GPT 배운 사람이 만든 거 절대 구분 못한다. 이렇게 썼더니 조회수가 9만 정도가 나왔고 했는데 누가 댓글에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욕을 하면서 저한테 댓글을 달았는데 여러분도 기존의 AI가 쓴 글에 대한 뭐 인식이 어떤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럼 한번 이거를 보실래요? 이거 두 개를 읽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사람이 쓴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제가 GPT로 쓴 겁니다. 네. 지금 절반 정도 나뉘었네. 50대 50으로 나뉘었네요. 1번은 이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라고 불리는 밀란 쿤데라라는 소설가가 쓴 글이고, 2번은 제가 이제 30초 만에 GPT로 만든 글입니다. 제가 강의에서 이거를 자주 테스트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반반 나옵니다. 제가 확신하건데 절대로 구분 못 합니다. AI가 쓴 거랑 사람이 쓴 거랑. 제가 지금 1.1만까지 스레드를 키웠고, 조회수 같은 경우에는 400만이 넘었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거의 대부분 GPT로 운영을 했고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진짜 단순하게 그냥 이러한 프롬프트를 활용한 겁니다. 프롬프트 작성하는 법, 뭐 AI 써보셨으면, GPT 써보셨으면 다들 대충은 아실 텐데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GPT의 역할 지정해줬고, 넌 SNS 마케터다. 그 스레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쉽고 자극적으로 쓴 글이 잘 먹히기 때문에 고등학생한테 설명하듯이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I 주제로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자칫하면 너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에 참고해야 되는 내용들을 넣었고, 사실 관건은 이런 겁니다. 이 지침에서 뭐가 들어가냐.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 플랫폼이랑 컨텐츠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400자 이내로 담백하게 작성을 해달라고 했고, 뭐 가독성이나 그런 홍보성이 짙은 글 제거한 거, 이런 것들을 써줬고, 내용 구성을 이제 여기 세 단락으로 나눠서 첫 줄에 후킹 문장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이 후킹 문장은 어떤 거고, 본문에는 어떤 걸 넣어야 되고, 결론으로는 뭘 넣어야 된다. 이런 인사이트. 제가 실제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인사이트. 지침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퓨샷이라고 하는데 AI한테 뭔가를 명령할 때 예시를 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시도 이렇게 넣어주고, 주제는 이제 제가 선정한 주제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글이 AI로 뽑은 건데 제가 거의 그 줄간격만 수정한 정도는 이제 아랫부분이고, 위에 부분은 제가 내용을 조금 삭제한 겁니다. 이모티콘이 너무 많으면은 AI가 쓴 글이 티가 나가지고 그렇게 AI로 뽑은 글로 바로 올렸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넣어줬고요. 했을 때 2.1만에, 이거는 아래 글은 1만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고 복잡한 내용으로 AI를 활용해서 스레드를 운영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그 프롬프트 자체는 단순할지라도 제가 그걸 기획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꽤 많은 리소스가 쓰이거든요. 첫 번째로 보면은 제가 데이터를 먼저 수집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떤 글이 스레드에서 터지는지를 알아야지 AI로 그걸 맞춰서 쓸 거 아니에요. 스레드에서 인기 있는 글들을 다 모아서 줬습니다. 그리고 내 말투를 학습시켜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GPT-3를 만들거나 요즘 GPT 프로젝트라고 GPT 프로젝트별로 지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침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글을 작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고, 그거를 AI를 활용해서, 여기서 AI라고 하면은 그 단순하게 그냥 GPT입니다. 인기 글의 패턴을 분석하고 나의 말투를 학습시킨 다음에 뭐 위와 같은 프롬프트로 AI 기반 게시글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거. 되게 그냥 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만 더 나아가서 이 에이스 구조를 지키기만 해도 꽤나 퀄리티 있는 글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 시사점이 뭐냐면, AI한테 처음부터 다 시키려고 하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AI로 0에서 1을 만드는 거, 완전 생으로 글을 쓰는 거는 매우 어려워요. 1에서 10을 만들려고 해야 되고, 1은 여러분이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 1이 여기서는 뭐 인기 게시글들, 그 패턴들, 그리고 내가 손수 썼던 몇 가지의 글들. 그 다음 사례로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활용하는 사례인데, 뭐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레퍼런스를 수집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 기본은 레퍼런스 수집하고 벤치마킹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AI를 사용한 건 아닙니다. 유튜브 API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확인한 건데, 여기서 제목이랑 썸네일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복잡한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긴 한데 이거 만드는데 사실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자동화라는 게 꼭 AI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이스 구조, 제목이랑 썸네일 추출하고 거기서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AI를 넣을 수 있겠죠. 그 제목들을 싹 다 준 다음에 여기서 어떤 키워드, 어떤 전략들이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거. 뭐 그렇게 치면은 조회수 100만 이상 나온 유튜브 영상들의 공통점을 찾아달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자동화라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고
컨텐츠에 AI를 쓰는 게 뭐 너무 복잡한 건 아니다라는 예시로 갖고 온 건데 커스텀 GPT라고 하는 GPT스 다들 아시잖아요. 내가 GPT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이제 조회수 100만 이상이 되는 유튜브 영상들의 대본을 싹 다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십 개를 추출을 해서 AI를 활용해 그 대본들의 전개 방식이나 전략 등을 분석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대본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이런 GPT스를 만든 겁니다. 그 대본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뭐 그냥 대본 자체를 작성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창의적인 일을 해야 하는 건 결국 사람이니까 내가 쓴 대본을 확인해 달라는 GPT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대본을 썼을 때 인기 영상들의 대본 전략과 얼마나 유사한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같은 것들을 진단해서 저한테 이제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AI를 활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의 그 방향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게 AI를 활용해서 채널 자체를 자동화한다는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이렇게 부분적인 업무들에서 뭐 여러분들이 쓰신 글을 피드백해주는 정도의 AI 아니면 내가 레퍼런스로 참고해야 될 것들을 모아줄 수 있는 AI 식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씩 붙여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지금 채널 자체를 자동화하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했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뭐 SNS 운영 시나 게시물 기획 단계에서 주제별 콘텐츠 아이디어 생성 같은 거.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구체적으로 있는데 이따가도 보여드릴게요. 진짜 꿀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AI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AI의 습관을 들이는 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하든 AI부터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솔직히 3초 이상 고민하는 내용이라면 AI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저는. 쉽게 생각하면 초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초안을 먼저 떠올리는 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고민하지 말고 AI한테 이거 초안 작성해줘. 한 다음에 살 붙이거나 없애거나 해서 다듬어줘. 하는 이건 네 단계를 거쳐서 저도 대부분 일을 합니다. 굳이 뭐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 아니더라도 뭐 사업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거나 데이터를 통해서 현황 분석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일들에서는 거의 무조건 이 네 단계를 거칩니다. AI를 컨텐츠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컨텐츠를 내가 못 만드는데 AI를 써서 컨텐츠로 대박이 난다는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컨텐츠를 잘 만드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나 그 과정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어떻게 접근하느냐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전략은 이거 두 가지입니다. 저는 컨텐츠를 할 때 의미 없는 행동을 최대한 줄이는 게 성공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터지는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필요 없는 일들을 줄여나가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계획이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컨텐츠로 뭘 하고 싶으신지, 어디에 도달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무엇을 팔고 싶으신지,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실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수익화까지 이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피벗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전략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있다는 가정하에 AI 제작 컨텐츠의 기본 전략은 뭐냐면 컨텐츠라는 건 기본적으로 누가 더 많이 제작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이 제작할 수 있으면 데이터를 많이 볼 수 있고 그만큼 더 빨리 개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게 어려웠던 게 영상이나 뭐 컨텐츠를 하나 만드는데 드는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AI를 쓰면 컨텐츠의 기본 전제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많이 제작하는 게 좋다는 걸 유지하면서도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한계 비용이 0에 가깝거든요. 그냥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I 컨텐츠 핏을 찾기가 좋다는 말입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컨텐츠라는 게 스레드로 예를 들면 내가 엄청 공들여서 쓴 거는 잘 안 되고 그냥 생각 없이 올린 거는 내 예상과 다르게 갑자기 바이럴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보다 보면 내가 엄청 공들여서 쓸 필요가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될 때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내가 쓰고 싶은 글이랑 구독자들이 보고 싶은 글이 살짝 다르구나. 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그때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쓰고 싶은 글은 솔직히 뭔지 잘 알잖아요. 근데 구독자들이 원하는 글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AI를 통해서 그걸 테스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독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냥 무작정 많이 찍어내서 영상 의미 없는 그런 컨텐츠만 뭐 100만 개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AI 컨텐츠 핏을 찾을 수 있고 구독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드리는 진짜 꿀팁인데 많은 플랫폼 그러니까 스레드로 기준으로 얘기하면 스레드 포함해서 많은 플랫폼이 같은 내용을 또 올렸을 때도 성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달 전에 올린 글이 조회수가 10만이 나왔을 때 제가 그 내용을 그냥 똑같이 복사해서
지금 다시 올려도 한 7만, 8만 정도 나옵니다. 제가 여러 차례 테스트 해봤는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말은 이 플랫폼에서 터지는 특정한 내용이나 특정한 형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AI를 통해서 그게 무엇인지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프로세스로 AI를 활용해 컨텐츠를 키우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통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퍼런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컨텐츠는. 그래서 시장 조사하는 거죠. 제가 제 유튜브에서 최근에 인터뷰했던 티로 AI라는 홍윤아님을 인터뷰했었는데 그분도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제품 홍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링크드인에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 때 시작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니까 한 2주 동안은 글을 안 올리고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만 봤대요. 그래서 어떤 글이 좋아요 100개 이상을 받는지 그리고 그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주제가 항상 좋아요 100개 이상을 받았고 그래서 나도 이러이러한 주제를 써야겠다 하고 콘텐츠를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기간에 대해서 그게 하루인지 2주인지 뭐 한 달인지는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든지 그 과정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예시로 들자면 제가 스레드를 쭉 보니까 AI 채널에서 터지는 공통적인 주제가 이거 두 개였어요. AI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채널, GPT 프롬프트 자체, 그러니까 뭐 재무 설계해주는 GPT 프롬프트 뭐 8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스레드 보시면 자주 보실 텐데 그 두 개가 웬만하면 다 터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깊게 고민 안 하고 그거 두 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유해도 비슷한 성과가 나옵니다. 어떤 특정 내용이나 특정 형식이 유지가 됐을 때 그 성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게 바로 그거죠. GPT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 스레드인데 이런 식으로 여행 계획하는 GPT 프롬프트 뭐 7가지 1번 뭐 4번 문화 가이드 5번 안전 체크리스트 이 형식 자체가 조회수가 보장된 형식입니다. 그 스레드에서 솔직히 여행 계획을 GPT로 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게 12만 조회수 나왔고 6번 이건 32만 조회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 조사를 먼저 하셔야 되고 저처럼 뭐 그 핏을 바로 찾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는 게 웬만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찾았다면 저는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에서는 이제 두 갈래로 나뉘는데 첫 번째 갈래는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첫 번째 제가 데이터 수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개가 터진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로 올리는 계정들을 찾은 다음에 그 이 두 가지 주제에서 그 계정들이 어떤 컨텐츠 올리는지를 스크랩했습니다. 아까 제가 유튜브 모았던 그런 방식으로 스크랩한 다음에 AI로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 템플릿을 그대로 GPT한테 먹이고 제가 재해석하거나 재생산하는 거.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재해석하거나 재생산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올리고 마무리는 항상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하는 거. 그러니까 핏을 찾는 거. 두 번째. 데이터 수집을 제가 AI나 그런 프로그램을 안 쓰더라도 사실 제가 보면서 데이터 수집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얻은 인사이트로 내 식대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프롬프트가 그런 예시입니다.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AI로 빠르게 제작하고 제가 간단하게 수정해서 업로드하는 루틴을 만든 다음에 여러 개 올려서 다시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 작업하는 거. 이거 두 개가 전부입니다. 이거 두 개의 사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접근했는지는 아까 구체적으로 보여드렸죠. 그리고 프롬프트는 아까 보여드린 이 사례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었고 예시를 넣었을 때는 이게 터졌으니까 그냥 이걸 예시로 바로 넣으면 이거와 비슷한 것들이 재생산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하는 거고 제가 최근에 링크드인도 하고 있는데 링크드인도 이런 식으로 자동화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 식대로 글쓰기 프롬프트 만들어서 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그거 수정해서 올리는 식으로 제가 링크드인 처음 시작해서 2주 전까지는 팔로워가 5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제가 그렇게 모은 데이터들을 템플릿화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로 만들었고 이 파일을 GPT한테 줘서 이 템플릿 안에서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의 글을 쓰고 싶고 어떤 인사이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다들 아시죠? 하나의 글을 다른 포맷으로 만드는 것도 GPT로 가능합니다. 저는 링크드인 글을 바로 스레드에 올리고 싶은데 링크드인이랑 스레드랑 그 보는 사람들의 유형이나 컨텐츠의 그 형식이 약간 다르거든요. 플랫폼 형식에 맞게 변화해달라는 식의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료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그냥 통째로 드릴게요, 다. 그리고 또 콘텐츠 주제 만드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있는데 이것도 드릴 텐데 이건 제 유튜브에 영상도 있으니까 유튜브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10 곱하기 5 표형식으로 주제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영상 주제 패턴 이게 제가 100만 조회수 이상 나온 컨텐츠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패턴을 분석한 거거든요. 10가지가. 대부분이 10가지 안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이렇게 딱 표로 주제가 그냥 쫙 나와요. 근데 이걸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조금 어렵고 그대로 쓰기에는 저는 체리 컨텐츠 전략으로 부르는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터지는 컨텐츠의 기준을 정해준 다음에 그 기준에 맞게 GPT한테 점수를 매기라고 한 다음에 상위 3개 주제만 뽑습니다.
그걸 반복하면은 1, 2, 3등 주제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 AI가 판단하기에 제일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주제를 뽑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런 식으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고 한 500개 정도 콘텐츠로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것들이 AI가 판단한 터질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주제입니다. 그럼 이거부터 그냥 빠르게 만들면 되겠죠? 이런 방식이 있고 또 RSS라고 제가 AI 주제로 하다 보니까 아까 AI 정보 자체를 알려주는 채널이 바이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I 뉴스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제가 일일이 찾아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드니까 꼭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니까 그것도 자동화 스프레드시트 앱스 스크립트라는 걸로 자바스크립트 코드 넣으면 되거든요. 이것도 GPT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넣으면은 매일 아침마다 AI 관련 뉴스 요약해서 제 메일로 전송해주는 이런 식으로 제 메일로 아침마다 오게 해놨고 저는 이거 토대로 아침에 보면서 이 내용 재밌네 하면 스레드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뭐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도 어떤 종류의 글들이 좀 터지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그 스레드를 쭉 크롤링 했습니다. 이게 한 수천 개 되는데 그중에서 좋아요 기준으로 좋아요 가장 많이 받는 것들이 뭔지 파악하고 패턴 분석하고 하는 거 저는 이거 이렇게 메이크라는 툴이 있거든요. 노코드 코딩 없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게 해주는 툴인데 메이크를 통해서 이게 에피파이라는 툴이 이 스레드에서 데이터를 크롤링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서 언급한 그런 과정들을 컨텐츠 사이클이라고 뭐 이렇게 RSS 앱이나 아니면 스프레드시트에서 뉴스 모아오는 거 아니면 뭐 그런 여타 방법들을 통해서 주제를 그냥 빠르게 모은 다음에 그거를 그냥 버튼 클릭으로 이렇게 스레드로 생성할 수 있는 뭐 더 나아가서는 그 스레드 글 기반으로 블로그 컨텐츠를 만들고 그 블로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카드뉴스까지 만드는 거를 이제 하나의 이 에어 테이블 안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AI 관련 뉴스 기사를 이렇게 스크랩한 다음에 여기 링크 있죠? 이 링크를 토대로 스레드 글 생성해서 이 버튼 누르면 스레드 글 생성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짧은 스레드 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스레드 비즈니스 모델 이게 수익화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 그냥 제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텐츠가 일단 제품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 수 있는 게 없으면 컨텐츠 아무리 만들어봤자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부터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제품이 없더라도 내가 컨텐츠를 통해서 어떻게 제품을 찾을 건지 제품을 만들 건지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제품을 파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대중이 아니라 고객을 위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고객을 위한 컨텐츠를 만든다는 건 모든 컨텐츠가 마케팅 컨텐츠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면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고 전환하는 모든 활동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컨텐츠가 단순히 유희용이 아니라 고객을 모으거나 고객을 유지시켜주거나 아니 고객을 전환시켜주는 것 중에 무조건 이 셋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컨텐츠를 만들 수는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 1, 2, 3번이 적용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컨텐츠는 반드시 어떤 퍼널의 일부여야 돼요. 퍼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퍼널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돼서 여기 사람들에게 들어가면은 점점 줄어서 100명이 들어왔다면 그중에 한 5명 정도는 내 제품을 구매하는 이런 퍼널이 있잖아요. 이거 말고 이 퍼널을 도식화해 보면은 결국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많은 그 SNS 플랫폼들이 있고 이 단계를 거쳐서 결국 내 제품을 구매하는 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SNS 컨텐츠의 목적은 결국 더 밀접한 퍼널로 유인하는 것 자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레드 쇼폼으로 예를 들면 스레드 컨텐츠는 결국 가장 넓은 퍼널이에요. 그냥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대중적인 퍼널입니다. 그 쇼폼 컨텐츠의 목적을 여기서 바로 제품을 팔거나 빵 떠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다른 플랫폼으로 사람들을 유입시키거나 혹은 내 상세 페이지로 유입시키거나 내 웨비나로 유입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수익화가 훨씬 쉽습니다. 수익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인데 물론 직접 판매를 할 수도 있죠. 직접적으로 스레드에 뭔가를 올려서 물건을 팔거나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쇼폼 자체로 전환되는 거는 많이 어렵습니다. 브랜딩을 하기에 알고리즘이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2번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세일즈 퍼널로 유입시키는 거. 뭐 뉴스레터에서 상품을 홍보하는 게 스레드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전환율이 높겠죠. 그 뉴스레터보단 웨비나에서 파는 게 훨씬 더 높을 거고 그 과정으로 연결하는 용도면은 사실 스레드가 수익화가 된 거잖아요. 아이템 테스트 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 당장 뭐 명확한 제품이 없더라도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그 플랜이 있어야 되고 그 플랜에서 어떤 제품을 결정해야 될지는 쇼폼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 주제들을 던져봤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있으면은 그 아이템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더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가짜문 전략, 아이템 테스트랑 마찬가지로 스레드나 이런 데서 당장 결제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제품 판매가 아니라 뭐 선 주문 같은 걸 받는다거나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알려주면은 출시가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한다거나 하는 식의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결국 간접 판매입니다. 세일즈 퍼널을 유입하는 것과 유사한데 무료로 무언가를 줘가지고 퍼널을 유입시키거나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전화번호, 이메일 같은 고객 DB를 모은다거나 유료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무언가로 유도를 시킨다거나, 이건 세일즈 퍼널을 유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컨텐츠 자체를 쌓아둠으로써 이 컨텐츠의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는 뭐 멤버십 같은 걸로 판매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저라고 이걸 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제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 직접 판매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에서 직접 물건을 팔아서 전환된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고, 제가 이러는 거 팔고 있으니까 이거 사세요는 아무도 안 삽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가치를 주고 이거 하고 싶으면은 이거 구매하세요 라는 식으로 해서 직접 판매가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런 메이크 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이크로 제가 무엇을 했는지 보여드리고, 여기 댓글에다가 여러분도 만들고 싶으시면 이런 한 달 완성본 신청해 보세요 하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이 해당 기수에서 한 두세 분 정도는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퍼널로 유입도 마찬가지죠.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인데, 어쨌든 스레드 자체에서 무언가를 구매하게 하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무언가, 주로 웨비나입니다. 웨비나 신청을 받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 채널에서 진행했던 웨비나입니다. 이거 보시면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처음에 올린 게 이겁니다. 26살에 어플 만들어서 억대 매각까지 한 과정을 줌으로 공개하겠다는 식으로 올렸는데, 이게 바이럴이 돼서 3만까지 갔고 신청이 100명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게 터지는 형식이구나 해서 다음번에 그냥 내용만 바꿔서 똑같은 형식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3만 조회수가 나왔고 여기서 한 300분 정도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그 웨비나에서 고객 전환이 되면 수익화가 성공이 된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제가 스레드 수익화까지 이어지는 개연성을 설명드렸습니다.